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록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기록, 기록하는 행위. 궁극의 책을 와서는 이제 디지털 전자기록에 대한 얘기까지 선정했습니다. 기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매뉴스크립트에서도 출발하니까 사람들이 생산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무형에서 유형화시킨 작업, 인간이 같은 모든 삶, 인간의 행동, 인간의 생각, 이런 것들을 유형화시킨 결과물들을 우리가 기록이라고 말을 하는데, 기록의 시작은 뭐 아시다시피 기록 매체들의 발전 과정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기록은 이제 우리가 암벽에다가 새기거나 또 그림을 그린 암각화, 암벽화, 에서 출발하고 이것들이 발전해서 나중에 파피루스니 점토판이니 죽간이니 종이니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기록 매체들이 나오고 그 기록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록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행위 주로 문자라든가 그림이 대상이었겠죠. 최근에 와서는 그 기록이 이제 발전해서 영상 기록까지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웹페이지도 하나의 기록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기록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록이라고 정의하는 것하고 출판이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약간의 좀 이질감?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좀 다르다라고 쳐다보는데, 출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록 아니겠니? 하지만 출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나올 출자에 찍은 판? 결국 어떤 것을 찍어서 복제해내는 것이 출판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 기록이라는 것은 거의 뭐랄까, 유일성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유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기록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을 얘기하자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진본성, 얘 진짜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그 진짜니? 하고 물어보는 순간 우리는 이거 비슷한 가짜도 존재할 수 있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고, 결국 그 얘기는 복제라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밖에 없는 전제가 진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형식은 또는 그 표현 자체는 진짜다, 복제된 것이 아니고 위작된 것이 아니라 진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뢰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속에 담긴 컨텐츠, 내용이 진짜 옳은 말이 적혔는가, 우리가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근거를 삼을 만큼 옳은 정보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무결성은 뭐냐면 이제 그 속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관계 구조 속에서 이것이 정말 상대편이 또는 그 이해 당사자가 상호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속에 있는 데이터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신뢰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졌는가에 대한 얘기들. 왜냐하면 같은 의미의 내용들이 다르게 표현되어지거나 다른 의미를 갖는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거나 하면은 이 내용물 자체가 그러니까 결점이 없는 아주 온당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뭔가 내용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고 표현하는 것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담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제 가치 중에 하나가 이용 가능성. 카더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눈에 증거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가, 그게 아마 기록이 갖고 있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판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그 기록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진본성이냐 신뢰성이냐 무결성이냐 이런 것들의 총합으로서 우리가 기록이라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출판물이 기록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기록이라는 정의와 이 도메인 속에서 기록은 그런 어떻게 보면 완결성을 갖고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생산해낸 진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조각을 찾았을 경우, 그러니까 이 무결성이라는 대목들은 넓게 따지면 무슨 의미까지냐면 기록물들의 집합이 어떤 한 의미를 전달하고 어느 하나를 증거할 만한 기록물들의 집합이
어떤 그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할 만큼 완결성을 갖추었는가 라는 얘기가 되었죠. 그래서 기록은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기 기능이라고 우리가 알아왔고, 그 수집과 보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해 당사자 간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그걸 납득하고 할 수 있는 이 질서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더불어 그 기록물들은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문화가 전승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방향성을 읽어갈 수 있거든 그런 역사적 가치도 담고 있다. 그래서 기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헌 정보를 하거나 사학을 하거나 행정학을 한 사람들이 주로 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출발 단계 얘기고, 이제 성장하면서 많은 영역의 사람들이 기록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이 어떤지 주제적 특성을 갖기도 하고, 그 생산된 자원의 그 매체적 특성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디지털 기록물에 대한 얘기도 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데이터니 정보니 하는 맥락에서 놓고 보면 그런 데이터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데이터, 출판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데이터. 근데 출판도 우리가 디지털 출판을 얘기하고 디지털에 대한 전제를 딱 가는 순간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굳이 복제할 의미가 없지 않니? 라는 것이 기본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매체가 처음 등장했을 때 나타난 우려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무분별한 복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무분별한 복제가 상업적 의미에서 접근하는 거죠. 출판물이 복제를 하는 이유는, 복제라는 의미로 출판물을 만드는 것은 이용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인간은 유일한 거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록과 같은 의미의 맨스크립트, 손으로 쓰거나 하는 정도의 그 유일본, 필사본 정도가 존재했던 시절이 자꾸 이것이 복제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지식 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 넓게 활용하고 이 편익을 높여주고 유용성을 높여줄까 하는 가장 첫 번째 가루이 뭐냐면 확장이거든요. 배포이고, 확장과 배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았던 것이 뭐냐면 방을 붙이는 거죠. 어느 한 곳에 방을 붙이거나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굴 속의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다 표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기록이 갖고 있는 중대한 의미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복제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복제가 이제 필사라는 형태로 이제 책이 여러 권이 만들어질 때는 그 필사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이 노동을 따지다 보면은 상당히 단가가 비싼 것이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 수요처가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파격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가 이제 소위 인쇄혁명에 대한 얘기들이고, 인쇄혁명과 문화적 어떤 변혁, 그 당시 이제 유럽에서는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그 성직자들이 있었던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모든 민중들이 다 쓸 수 있는 독일어로 개념 전환이 되어지고, 그것들을 보급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고, 그걸 보급하기 위해서 인쇄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 그때 구텐버그가 만든 인쇄술은 프레싱, 무버블 타입, 즉 판이 움직이면서 찍었던 형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속 활자, 인쇄의 거의 최초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판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금속을 판을 짜서 만드는 소위 현대 인쇄술의 기본이 되는 조판을 통해서 인쇄하는 기술을 우리가 제일 먼저 썼었다라는 것. 그러나 그 이상의 기술 발전이 없었던 것은,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다라고 봅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그것을 수요할 수 있는 수요층이 얼마나 생겨나는가에 따라서 기술은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인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수요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술도 진흥부하지만 가격도 떨어뜨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지금 20세기를 살아온 방법론이고, 21세기는 그의 차별성으로 그 유니크한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살리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기술들이 이제 소량 생산과 개인적인 기술 환경에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우리가 요즘 말하는 메이커 스페이스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가 3D 프린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3D 프린터가 대변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쉽게 제조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누구나 쉽게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스스로 자기의 수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주어진 사이클링이죠. 옛날에 그 도제식의 수공업들이 가능해졌던 것은 도구가 많이 발전했고 개인적인 도구가 생기다 보니까 가능했던 얘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디지털 기록은 그 디지털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과 그러니까 디지털 출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과 같은 맥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초기의 디지털 출판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복제에 대한 위험성. 왜? 복제가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에 복제를 아무나 해야 되겠구나. 근데 복제를 했을 때 복제의 유통 구조를 보면은 이게 암시장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공공연히 드러나면 자기가 복제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드러날 수 없는 이렇게 암흑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이었다면 디지털 세상에서 복제가 일어난다는 우려는 이것이 웹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 되는 순간 그닥 중요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묵인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터넷망의 속도와 이 처리 능력이 그것을 일일이 리얼타임으로 온라인상에서 전달하기에는 문제가 많고 아직도 그런 리얼타임의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망을 갖추지 못한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느린 기술적으로 좀 떨어진 지역들은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생기고 복제라는 문제가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 복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전자저널, 디지털 북에 대한 복제 개념을 자꾸 들먹인 사람들은 뭐냐면 생각해봐라.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망이 다 끊어질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지식자원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니? 라는 얘기합니다. 소유와 그 독점에 대한 얘기에서 우려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지식자원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것의 필요성이 그렇게 높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간의 양식의 문제이고 인간 문화 발전의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이것이 아직 상업적인 목적이라든가 그 독점에 의해서 장악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복제라는 의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넘어간 순간 이미 기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본성에 대한 얘기들은 점차적으로 지켜져 가는 것이 순리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전자도서관 얘기에서도 충분히 설명되어졌습니다. 도서관이 가졌던 것은 그동안 역할들이 복제된 것을 가져다가 이용의 편익을 높여준 행위였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도서관의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도서관이 이해했던 제목을 다른 시각에서 쳐다보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은 복제된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자기 커뮤니티에게 그들이 필요한 지식 자원을 선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즉시 일러주고 하는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식 자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왜? 그 지식 자원이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수단적으로 우리가 했던 행위이지 도서관이 그 복제물을 가져다 두는 것을 목적적으로 했다면은 도서관은 당연히 없어지겠죠. 근데 그 수단으로 했다면 그 어떤 목적을 갖고 그 일을 했느냐에 대한 목적성이 존재하는 한 도서관은 존재할 것이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도서관의 이제 결론적 얘기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그것이 복제의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소위 진본성의 원본의 개념만 존재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진본성이라는 단어도 디지털로 넘어간 원본성이라는 얘기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그 디지털 자원에 대한 복제를 묵인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옛날 그 아날로그 자원들의 복제는 진본과의 뚜렷한 차이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뭐 종이의 이 질감이라든가 종이의 역사성이라든가 사용하는 잉크라든가 폰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과학적 증명자를 통해서 진본과 그렇지 않은
가본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디지털로 넘어가면 진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의 진본과 똑같은 진본들이 복제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디지털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진본이 아니라 원본이라는 단어를 쓰죠. 오리지널리티가 누구냐? 누가 제일 처음 생산했고 누가 제일 처음 이걸 소유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뭐 진본이나 원본이나 같은 맥락의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자원은 굳이 복제할 필요가 없어지고 복제가 되지 않은 채 움직인다면 그 자체가 진본이고 원본이 될 테니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디지털 세상이 되어지는 순간 이거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대목.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 디지털 기록물 얘기하면서 한 번 더 거론하기로 하고, 그럼 이 기록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의미 있게 성장해 왔는가는 상당히 그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사람의 이익 추구 속에서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가졌을 때는 국가 기관이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는 그 관리행위, 조직행위 속에서 국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행정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 행정은 절차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 절차적인 부분들은 휘발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 행동하고 오늘 행동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같이 사라져버린 것들에 대한 것을 증거적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문서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 행정문서를 우리가 행정기록이라는 이름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록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절차적 행위를 담고 있고, 그 절차적 행위 속에서 나타난 원인과 결과들이 다 나열되어질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다 거기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하는 것이고, 그 행정의 절차적 기록들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소위 그 소유에 대한 얘기들, 법정 다툼에 대한 얘기들, 증거에 대한 얘기들, 이제 증인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다 잡다하게 끼어서 기록이 갖고 있는 가치가 거의 무한하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록들도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지겠죠.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는 것들, 또는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그 앞의 버전들이 의미를 상실하는 것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그 기록들을 다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 행정기록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영구히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어. 이건 한 30년 정도만 보존해도 되지 않을까? 이건 한 10년? 이건 한 5년? 이건 한 2년? 이건 1년? 어떤 기록은 바로 그 자리에서 폐기되어지는 거예요. 메모 같은 것들은 그날 메모를 쓰고 저녁에 정리를 하고 나면 메모 기록은 다 바로 폐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진본성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많은 이본들, 많은 그 이전에 생산되었던 기록물들은 이것이 우리가 이제 무결성을 갖춘 기록물이 하나 생산되어지는 순간 그런 것들을 폐기함으로써 이 기록의 무엇을 진본성을 드러내고 유일성을 담보할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옛날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조선왕조실록을 왕이 죽은 후에 그 실록을 만듭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수십 년의 기억을 더듬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관들이 기록을 매일매일 생산합니다. 임금 옆에서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거의 행정 업무 대부분이, 그리고 임금의 사적 활동들 대부분이 그 속에서 기록되어지죠. 그 기록들을 우리가 사초라고 하고, 그 사초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임금에게 공개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임금이 죽고 나면 이 사초를 모아다가 사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고 이걸 정리를 해서 실록을 만듭니다. 실록을 만들고 나면 이 사초는 전부 다 세척을 합니다. 원래 불을 태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 당시 물가가 비싸고 종이가 귀하기 때문에 그 한지를 전부 세척을 해서 먹을 다 벗겨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종이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 이제 그 세초 작업이라고 그래서 사초를 세척하는 행위를 하고, 실록이 이제 진본성을 갖고 유일본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근데 가끔가다 그 사관들이 사초를 세척하지 않고 슬그머니 숨겨서 그걸 공개해버리면 자기 목숨이 괴로우니까 자기 죽은 관에다가도 같이 넣고 들어가서 훗날 발견되어진 그런 사초들도 간혹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렇게 굉장히 중차대하기 때문에 그 보존 역시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록물의 가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록의 생산 과정과 그것이
보관되어졌을 때 사후 활용성을 놓고 봤을 때 기록들이 아까 행정기록 같은 경우는 그 절차적인 문제가 담겨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록이 갖고 있는 그 속성들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면 기록은 기록물 간의 그 아까 그 무결성을 따지거나 신뢰성을 따지거나 진본성을 따질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록물과 기록 사이에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래야 이 기록들이 무결성 없이 어떤 큰 틀 속에서 어떤 절차와 어떤 증거적 가치로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관련성, 기록과 기록 사이의 관련성, 다시 말하면 맥락이죠. 우리가 글을 읽어도 문장들이 여러 개 진행되어지면 이 문장 간에 서로 맥락적으로 이어져야 이 이해도도 높아지고 문장이 성립할 수 있는 것처럼 기록들도 기록과 기록 간의 관계들이 정립이 되어 있고 관계가 있어야 그 기록이 하나의 덩어리로서 기록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기록물은 한 장 한 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장 한 장이 어떤 맥락에 의해서 연결되어진 연결고리 한 그룹이 생성되어졌을 때 이 그룹이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행정기록들은 대부분 행정조직 속에서 행정조직체를 중심으로 기록이 그룹핑되고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행정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밟고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 수행에 여러 가지 일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정 절차와 행정 조직 자체가 이미 맥락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맥락에 따라서 생산되어진 기록을 묶어버리면 이게 하나의 맥락체로서 묶여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록의 가치로 여긴다. 근데 만약에 이걸 생활 기록으로 넘어가신다거나 일상에서 다른 기록들이 생산되어졌을 때는 그런 맥락들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을 수집하거나 기록을 관리하는 기록 연구사, 기록 관리사들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동안은 대부분의 기록 연구사나 기록 관리사가 행정 업무에 투입되다 보니까 행정이라는 조직 구조와 행정이라는 절차가 맥락을 담고 있어서 굳이 맥락이라는 단어를 들먹이지 않고도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분류 체계, 그들이 갖고 있는 행정 조직 체계대로 문서를 관리하면 그대로 그것이 맥락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닥 어려움이 없지만 일상에서 또는 다른 기관들이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기록들에 대한 얘기, 소위 우리가 생활기록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 맥락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충실하게 지킬 필요가 있고 찾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걸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의 이 수업 자체가 이런 것도 이제 1시간, 1주짜리 수업이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기록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것들이고 그런 기록이 이제는 성장해서 전자기록이라는 형태로 넘어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관리들도 전자 형태로 바뀌어서 전자정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수기로 하거나 프린팅을 하거나 해서 물리적으로 존재했던 기록물들이 이제는 다 전자매체화 되어져서 기록 행정 시스템 안에 다 들어앉아 버리는 그런 전자기록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면, 했지요. 그래서 기록 관리라는 것은 어떻게 되고, 기록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되어질까라고 보는 거죠. 기록의 모습이 어떨까 얘기죠. 우리가 말하는 진본성이나 신뢰성이나, 전자니까 진본성이라, 원본성이라고 얘기하고, 원본성이든, 신뢰성이든, 무결성이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상상해 봅시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있고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데이터를 담아놓는 통인데 이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니 그럼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 속에서 어떤 시스템 구조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 가면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 회원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그 회원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고 여러분이 다시 로그인했을 때도 여러분을 찾아주고 여러분의 활동을 기록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구매했다면 구매 기록도 남겨져 있고 여러분이 무슨 것다 댓글을 남겼다면 댓글 기록도 남겨져 있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생산 활동을 했다면 판매 기록이라든가 생산 기록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그 안에 다 존재하는데 옛날식대로 하면 영수증 한 장, 그 사람이 썼던 구매 계약서 한 장, 굉장히 다양한 기록들이 생산되어져 있고 쌓여있겠죠. 그래서 내가 뭘 찾고자 하면은 그것부터 뒤지는 것이 한 큰 일이겠지만 이게 잘 구조화되어져서 분산되어서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라는 것들 구조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행정문서를 딱 쳐자면 행정문서는
여러 가지 칸이죠. 아니, 여러분이 알기 쉽게 가장 쉬운 이력서. 여러분이 빈 이력서 용지 하나 딱 가져오는 건 뭐가 있어요? 칸이 다 질러져 있고, 이름, 나이 등등 표시할 영역이 다 있잖아요. 실은 모든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여기에 여러분이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한 장의 종이처럼 보이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이걸 전부 다 어떻게 분산 처리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데이터베이스를 뭐라고 부릅니까? RDB라고. Related Database라고. 모든 데이터가 다 분산되어 있으나 필요할 때 묶어서 처리할 수 있다. 그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뷰 테이블이라고 하면서 화면 속에는 마치 우리가 문서 하나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에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이것들이 전부 데이터화돼서 분산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 문서 양식으로 재구성해내는 그게 RDB, 나와서 오브젝트 DB, 객체 지향 DB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다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기록의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따지는 기록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기록 관리가 가능하다. 기록 관리가 아니라 기록 생산과 운영이 가능하다. 그럼 기록 관리란 차에서 그런 기록을 종이 문서로 되었을 경우에는 종이 문서를 전부 수집해서 묶어서 이관해서 창고에 넣고 새로운 종이 문서를 생산해내는 작업이 행정관리였는데, 행정운영이었는데, 옛날 종이 문서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이유도 없고 그것이 전부 데이터화되어서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약점은 있죠. 중간중간에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내용과 원래 내용을 덮었으니 아니면 이걸 기록을 남겨주니 그 속에서 그 트레이싱 해주는 레퍼런스가 남아지니 이제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런다고 종이 기록 같은 모습들을 갖지는 않는다. 라고 놓고 본다면 기록 연구나 기록 관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없을 수도 있다. 왜? 모든 증거가 되거나 모든 행정 절차적인 맥락들을 담고 있는 행위가 그 맥락 속에 그대로 놓여있기 때문에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찾고 검색을 하면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전부 보안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는 진본성, 신뢰성과 무결성은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이관이라든가 기록관리라는 새로운 영역을 갖지 않아도 행정기록을 그냥 행정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생산되어진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그 기록들은 언제든지 재생 가능하다 라고 놓고 본다면 디지털 기록이 되는 순간 아까 디지털 출판이 되는 것과 똑같이 그럼 기록 연구사의 자기 주 역할의 기능이 무엇이었을까를 짚어보는 거죠. 기록 연구사의 기능이 이관되어진 기록물을 수집하고 조직하고 분류해서 정리해서 언제든지 이용이 요구될 때 그걸 활용시켜주는 것이 자기 역할인가? 아니면 그런다 치면 예를 들어서 그럼 디지털 기록이 되는 순간 자기의 그 모든 기능들은 다 유명무실해집니다. 이관되어질 기록도 없는 것이고 내가 그걸 애써 조직해야 할 필요가 따로 없다. 왜? 행정이라는 조직과 행정이라는 절차와 행정이라는 맥락 속에 그대로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 절차적인 순서대로 좀 그 결과대로 우리가 드러나게 볼 수 있다. 어제 일이든 오늘 일이든 10년 전 일이든 심지어 100년 전 일까지도 가능하다. 데이터는 백업이라는 형태도 있고 백업이 되고 행정조직이 바뀌고 기능이 조금씩 변하고 부서가 흔들리더라도 어느 시대의 프로그램과 어느 시대의 조직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전부 다 맥락들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디지털 도서관이나 디지털 기록이나 이제는 관리라는 의미의 독재라는 의미의 개념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럼 남은 건 뭘까? 프로세스만 남아야 돼.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책에 접근은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면 중간에 필터링 해주거나 그것을 알려주는 인포밍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 네가 알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면 클릭만 해. 이게 도서관 사세의 주 역할이었다면 기록연구소의 주 역할은 이제 관리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기록물이 생산되어지는 프로세스, 행정 절차, 그 행정 절차를 증거할 수 있는 기록들의 생산 과정들이 모니터링 되어지고 그것이 선행적으로
상담되어서 자문을 해주고 그런 구조를 설계해주고 하는 일들이 기록연구소의 몫이지 않을까? 라고 반문해 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들은 내용을 가지고 기록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되짚어보고 기록의 성장 과정을 알아보고 기술 발전을 통해서 기록 연구사라든가 기록물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